오늘 웃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물이 너무 맛있게 삶아졌는데 아침에 나물을 준비하면서 이 물 있잖아요. 이 물을 여기에 식물에 주면요. 얘가 진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예쁜 꽃을 피우면 제가 또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겨울 되면. 겨울에 예쁜 꽃이 필 거거든요. 여왕의 눈물꽃이. 그러면 저는 또 이걸 잘 자라면 또 나눔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또 나눔한 분도 또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빗물을 받아서 주면요. 진짜 잘 자라요. 빗물. 일반 수돗물보다 저는 빗물을 주는 걸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통배를 놔뒀어요. 빗물은 여기 받아지면 이 물을 또 화분해주면 지금은 남은 게 진짜 옛날에 많았는데 지금 요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또 저한테 기쁨을 주네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사 왔는데도. 이것도 제 웃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체조 갔다 와서 많이 웃었고, 좀 전에 저 매미가 또 제대로 울지를 못하는 소리 듣고 또 웃었네요. 그리고 여기 아들이 편의점에 갔다 오면 편의점 신상 또 먹거리를 엄마가 좋아하는 이거 신짱 이걸 또 새로운 게 나왔다고 또 사주네요. 그래서 전 또 맛있게 고마워 하면서 먹거든요. 식구가 많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5살까지 효도 다 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진짜 그때까지 최고로 많이 웃잖아요, 부모들이. 그 웃음이 최고로 진짜 효도라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옛날이 맞다는 걸 실감을 합니다. 오늘 필사집을 한번 펼치면 어떤 부분이 나올지 한번 궁금하네요. 짠! 여기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필사를 했는데요. 예전에 썼던 글을 보면 또 웃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이 또 그걸 보면서 또 웃기 때문에 이게 웃음이 계속 쌓이는 웃음 저축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실수해도 되는 이유 여기 있네요. 제가 오늘 체조를 처음 배우면서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실수한 영상을 보면서 또 연습을 하면 제가 실수한 거 제가 보면 웃기잖아요. 처음 배우니까 다 틀리니까 웃으면서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움을 항상 1일 1 배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나 봐요. 이게 못하는 걸 보면서 웃게 되는 게 이게 체조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오늘 또 저 체조를 또 마스터를 해야 되겠어요. 새로 배운 걸. 그래서 실수해도 되느니 한번 읽어볼까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이에요. 알에서는 한 번에 나오기 어렵고 수차례 알을 깨뜨려야 합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예상대로 되지도 않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규칙적인 제게 좀 더 관대해지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와도 조금 덜 불안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 그냥 불안하지 말고, 인생이 이런 거야. 하다 보면 웃게 되거든요. 그게 인생 횟수에 따라 살아온 연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젊어서는 이렇게 좀 붕괴하고 이런 일들이 나이 들면 그냥 웃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익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충일 날 쓴 거네요. 그럼 오늘 새로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제가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나태주 시인이 한 말도 같은
맥락인데요. 글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란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블로그 제 나이든 나한테 더 많이 잘 익은 나에게 주는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든 잘 살아낸 나에게 주는 뭐라 그럴까 보상을 지금 열심히 계속 저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내밀한 경험을 글로 쓰다 보면 자기 자신, 그 당시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로부터 해방됨을 자주 경험합니다. 맞아요. 그게 해방이 돼요. 하나씩 뭐라나 그 어둠이 점점 옅어져 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거는 더 커지고요. 말하자면 글에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부디 스스로 더욱 열심히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인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란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승리. 맞아요. 인생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독서, 낭독, 필사를 죽기 전까지 하고 싶다면 결국 가장 먼저 건강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므로 첫 번째, 취미, 가장 하기 싫은 운동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하고 나면 다음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이 진짜 쉬워지는 날이 오긴 할까요? 저는 온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싫어했던 것에서 이제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시집은요, 이 필사집은 여성시대 50주년 기념으로 나온 필사집인데요. 여성시대 사연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모든 삶과 직업을 소풍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풍은 얼마나 즐겁고 두근거리고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필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엔 필사와 글쓰기, 책 읽기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독서. 근데 뭐든지 하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면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랑 오늘 소풍을 또 얼마나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매일매일이 다른 소풍이 되거든요. 이게 보는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웃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셀카를 꼭 찍어보라고. 셀카하면 기본적으로 한번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하기 싫은 걸 자꾸 없애가면 하기 싫은 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퍼센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좋아하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웃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내 삶을 하기 싫은 걸 점점 줄여가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 없애는 쪽을 행복한 걸 찾기보다 내가 가진 것에서 더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계속 찾는 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일시적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내가 해도 또 내가 가지잖아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습득하는 거. 실력이 늘어가는 거. 이게 오늘 치유로 가는 길. 이것도 정말 하나의 그게 바로 치유로 가는 길이라 오늘 이 필사가 오늘 제 마음하고 오늘 딱딱 들어맞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네요. 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게 하나씩 없애면 내가 못하는 걸 하나씩 없애가는 그게 자존감 올리는 거거든요. 인공지능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나 자신이 아니던가 돌이켜보면 내 선택은 최선이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항상 최선이었어요. 후회라는 말은 어차피 돌아가도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후회도 필요한 거예요. 그 선택은 거짓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나의 선택을 나조차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럼 된 것이다. 마음을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도전해 이겨내 보기로 했다.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맞아요.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살면서 할수록 느낍니다. 정면 승부. 부딪히는 게 치우러 가는 빠른 길이었다. 무너진 마음을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니 더 단단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건 그게 나를 치유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맛있는 나물을 해서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또 먹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서울 구경을 하면서 또 신나게 웃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신나게 웃는 날. 월화수목금토일 웃기. 아침에 서울 구경 한국으로 시작하시는 거 우리 뇌는요. 그냥 스마일 표정만 짓는 거를 웃는 걸로 알고 있다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 셀카를 찍는 이유가 거기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냥 우울할 때는 우울감, 뭐 슬픈 감정 이런 걸 대출할 때는 그냥 스마일 하나로 바로 대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음식은요, 먹으면 나중에 또 빼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즐겁지만 나중에 또 빼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몇 배로 더 힘든 상황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식을 하셔야 행복해요. 내 몸이 힘들지 않아야 웃을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정 체중 다이어트 강조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이번엔 실패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또 성공했어요. 이럴 때 웃음이 나오죠. 행복하니까. 왜냐면 큰아들이 콩나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김치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비빔밥 이거 뭐죠? 비빔면도 해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웃음이 나오고, 이게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내 현 상황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여기 인도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없잖아요. 그래 닭고기, 양고기밖에 없는데 지금 닭고기를 죽으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엔 튀르키예를 갔는데요. 거기는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없지만. 어머나, 세상에 소고기가 있는 나라에 왔어.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두바이를 갔는데 세상에 두바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있어요. 그래서 난 점점 더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해외 생활이 힘들지만 점점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오늘 콩나물을 한번 다듬어 봐야 되겠어요. 신기한 건 이 콩나물은요, 물만 주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자란다는 거예요. 저희 인도에서도 이걸 키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란다에 놔두고 더운 쪽에 놔두고 자라는데도 잘 자랐어요. 이 뿌리는 다듬어 주면 되니까 맛있게 오늘 또 콩나물 반찬을, 제가 솔직히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서 내팽개쳐뒀거든요. 확실히 내팽개쳐도 물을 안 줬더니 이 잔발이 많이 나고요. 이게 좀 색깔이 많이, 물을 안 주면 얘들이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뿌리를 내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잔발이 많이 생겨요. 자주 주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거 물을 제때 자주 필요한 만큼 딱 주니까 이 잔발이 안 뻗은 거고요. 실제로 집에서 제가 아마 하루에 한 번, 두 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잔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게 충분히 저희는 일주일에 한 2번만 먹으면 되니까 충분한 만큼의 콩나물이 된 것 같네요. 이번에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땡큐. 요즘에는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햇빛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솔직히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조하러 갔는데도요, 전부 다들 지난주에 제헌절이라서 쉬었잖아요.
웃을 일이 없었더니 몸이 영 찌뿌둥하다면서 전부 다 서울구경으로 시작했는데요. 신나게 웃고 박수치고 했더니 바로 몸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기운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이게 제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예능 쪽을 많이 봐라고 하는 게 웃을 일을 많이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식구가 없잖아요. 내가 웃을 일을 내가 만들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제가 이게 웃음 저도 옛날에 저희 회장님이 항상 웃지 않는 이유가 웃는 표정이 안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항상 웃지를 않았거든요. 입술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아이들은 많이 웃잖아요. 하루에 몇백 번 웃는데 어른들은 웃는 걸 따지면 뭐 열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스팀에서 가부터 하까지 갸 이렇게 하고요. 스팀타올도 하고 온백 마사지도 해서 이 근육을 다 활성화시키면요. 스마일 근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나이 들면 웃으면 주름 생긴다 또 안 웃잖아요. 주름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근육이 감소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사지를 하고 음식은 3, 물은 7 비율로 그리고 내가 지금 지방이 많다, 체중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물을 8, 음식은 조금만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자주 하시고 물을 체수분이 부족하다 생각하시고요. 근육에 수분이 들어가야 탱탱하고요. 여기 주름이 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웃을 일이 내 몸이 힘들지 않으면 웃을 일이 많이 생겨요. 나이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면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을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걸로 아프지 않는 삶을 위해서 추천드립니다.